밤 10시가 조금 넘은 시간, 거실 조명이 유난히 밝게 느껴졌습니다. TV 자막이 자꾸 겹쳐 보이고 눈이 뻑뻑해서 몇 번을 깜빡였는데도 따끔거림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넘기려는 순간 아래턱 쪽에서 찌릿 치통이 올라옵니다. 이상한 건 통증이 한 군데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치아가 아프면 보통은 치과 문제겠지 하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날은 머리까지 묵직해지더니 배가 더부룩하고 화장실도 시원치 않았던 며칠이 떠올랐습니다. 변비 때문에 힘을 줬던 날엔 치질 통증도 더 도드라졌고요. 이럴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늦었으니 내일 보자. 조금 더 참으면 가라앉겠지. 괜히 큰일 만들고 싶지 않아. 하지만요, 노년기에는 참는 습관이 몸을 더 위험하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통증은 단순히 괴롭기만 한 게 아니라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눈이 갑자기 침침해진 날, 치통이 심해진 날, 배변이 막히고 출혈이 동반되는 날, 각각 따로 보면 가벼운 일처럼 보일 수 있어도 어떤 조합에서는 지금 당장 의료진의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손등에 있는 아주 유명한 혈자리, 합곡 LI4 이야기를 꺼내보겠습니다. 누군가는 이 한 점만 누르면 온몸에 좋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눈에도 좋다, 치통에도 좋다, 변비에도 좋다, 치질 통증에도 좋다. 여기서 제가 먼저 선을 그어드리겠습니다. 합곡을 누른다고 병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응급 상황이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왜 많은 분들이 합곡을 찾을까요? 이 혈자리가 가진 가장 큰 의미는 통증과 불안이 한꺼번에 몰려올 때 잠깐 숨을 고르게 해주고 몸을 관찰하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안전한 보조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어떤 신호가 나오면 누르는 걸 멈추고 즉시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에는 가장 현실적인 질문 하나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이 눈이 침침하대요. 치통도 있대요. 변비도 심해요. 이럴 때 어디까지 집에서 지켜보고 어디부터는 바로 움직여야 할까요? 끝까지 들으시면 불필요한 공포는 줄이고 필요한 행동은 더 빠르게 하실 수 있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동규 63세 노년 건강 닥터입니다. 오늘은 실제 생활에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바탕으로 위험 신호를 더 빨리 알아채고 당황하지 않고 더 안전하게 대처하는 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이 콘텐츠는 건강 정보를 쉽게 이해하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개인의 진단 치료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가명으로 정자 어머니라고 부르겠습니다. 일흔돌, 혼자 사시지만 아들이 주말마다 들르는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정자 어머니는 민폐 끼치기 싫다는 말을 자주 하셨습니다. 치과 예약도 미루고 눈이 침침해도 안경이 오래됐나 보다 하고 넘어가곤 했죠. 게다가 변비가 있어도 이 나이에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문제가 생긴 건 어느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잇몸이 붓는 느낌이 들더니 오전이 되자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그날따라 눈도 뿌옇게 느껴졌고 머리가 묵직했습니다. 정자 어머니는 부엌에 서서 반찬을 꺼내다가 잠깐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크게 휘청한 건 아니었지만 심장이 두근거리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아들에게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걱정할까봐. 치과 가면 되지. 하루 이틀 참으면 가라앉겠지. 대신 어머니는 동네에서 듣던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손등 합곡을 누르면 치통이 좀 가라앉는다더라. 손등의 엄지와 검지 사이 그 오목한 곳을 꾹꾹 눌렀습니다. TV 자막이 자꾸 겹쳐 처음엔 보이고 욱신거림이 더 올라오는 것 같았지만 몇 분 지나자 통증이 아주 조금 누그러지는 듯했습니다. 아래턱 쪽에서 찌릿 여기서 올라옵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이상한 하나 건 있습니다. 통증이 한 군데에서 통증이 끝나지 않는다는 잠깐 점입니다. 누그러지면 사람은 마음이 풀립니다. 마음이 풀리면 결정을 미룹니다. 결정을 미루면 위험한 상황에서는 시간이 흘러버립니다. 정자 어머니는 그날 오후가 되자 잇몸 붓기가 더 커졌고 미열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드셨습니다. 눈이 침침한 것도 계속됐지만 피곤해서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얼굴 한쪽이 뻐근해지고 삼킬 때 목이 답답한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때서야 아들에게 전화했고 아들은 어머니 목소리가 평소보다 힘이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들이 집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소파에 기대어 있었고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아들은 먼저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아팠어? 어머니는 아침부터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다시 물었습니다. 열은 있었어. 숨쉬기 불편해. 삼키기 힘들어. 이 질문들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치통이라고 다 같은 치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치통은 진통제나 지압 같은 보조로 잠깐 견디며 치과 예약을 잡아도 되지만 어떤 치통은 감염이 깊어져 얼굴과 목 쪽으로 번질 수 있어 빠른 평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붓기, 열, 삼킴 곤란, 호흡 불편 같은 신호가 동반되면 내일이 아니라 지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날 정자 어머니는 결국 의료기관에서 평가를 받았습니다. 큰 합병증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의료진이 했던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통증이 잠깐 줄었다고 안심하는 게 가장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은 증상을 축소해서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늘 같은 결론으로 돌아옵니다. 합곡 같은 혈자리는 마술 버튼이 아닙니다. 하지만 어르신이 불안과 통증에 휩쓸리지 않게 잠깐 숨을 고르게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입니다. 지금 내 몸이 보내는 신호가 응급을 의심해야 하는 신호인지를 확인하는 것. 이제부터 그 기준을 아주 쉬운 말로 풀어드리겠습니다. 큰 줄기 하나. 합곡은 왜 그렇게 유명할까요? 우선 합곡이 어딘지부터 아주 간단히 짚고 가겠습니다. 손등에서 엄지와 검지뼈가 만나는 사이, 살이 오목하게 들어간 곳, 손가락을 벌리면 더 또렷하게 느껴지는 자리입니다. 전통적으로 통증, 긴장, 머리 쪽 불평함과 관련해서 자주 언급되는 자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온몸에 좋다는 말까지 나올까요? 그 이유를 너무 어렵게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의 몸은 통증이 생기면 몸이 긴장하고 긴장하면 통증이 더 크게 느껴지며 그 순간 호흡이 얕아지고 불안이 커집니다. 불안이 커지면 또 몸이 더 긴장합니다. 이게 흔히 말하는 통증 불안의 악순환입니다. 이 악순환을 끊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숨을 깊게 쉬고 몸의 감각을 한 곳에 모으고 지금 무엇이 위험 신호인지를 차분히 확인하는 겁니다. 합곡을 자극하는 행동은 그 과정에 스위치처럼 쓰일 수 있습니다. 손등의 감각에 주의를 모으는 순간 머릿속이 조금 정리되고 호흡이 조금 깊어지며 통증이 덜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큰 오해가 생깁니다. 덜 아프면 괜찮다. 이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통증의 강도는 중요한 정보이지만 전부가 아닙니다. 밤 특히 10시가 조금 넘은 노년기에는 시간, 통증을 거실 둔하게 조명이 느끼거나 유난히 밝게 반대로 느껴집니다. 불안 때문에 TV 자막이 더 자꾸 크게 켜져 느끼는 보이고 경우도 눈이 있습니다. 빵빵해서 몇 번을 그래서 깜빡였는데도 우리는 항상 딱지거림이 사라지지 통증과 않았습니다. 함께 나타나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동반 보다. 신호를 그렇게 봐야 합니다. 넘기려는 순간 그리고 아래 턱 쪽에서 합곡 자극은 치통이 올라옵니다. 어디까지나 이상한 건 보조여야 합니다. 통증이 한 도움이 군데에서 필요하다고 끝나지 않는다는 판단되는 점입니다. 상황에서 합곡을 누르며 시간을 보내는 건 권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합곡은 도망이 아니라 정리를 위해 쓰는 도구에 가깝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눈 증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눈이 침침하다는 말 하나에도 여러 상황이 숨어 있으니까요. 눈이 침침할 때 피곤함과 위험 신호의 경계, 먼저 눈이 침침하다는 말은 정말 흔합니다. 어르신들은 특히 이렇게 말하십니다. 눈이 뿌옇다. 초점이 잘 안 맞는다. 한쪽 눈이 더 흐린 것 같다. 빛이 번져 보인다. 여기서 가장 흔한 실수는 다 노안이겠지로 끝내는 겁니다. 노안은 흔하지만 모든 흐림이 노안은 아닙니다. 우선 비교적 흔한 덜 위급한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잠을 설쳤다. 건조하다. 오래 화면을 봤다. 새 안경 도수가 맞지 않는다. 이런 경우엔 휴식과 수분 섭취, 눈을 혹사하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고 필요하면 안과 상담을 잡는 방식이 됩니다. 그런데 다음 같은 상황이 함께 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갑자기 한쪽 시야가 가려지는 느낌. 갑자기 시력이 뚝 떨어지는 느낌. 눈통증이 심하고 눈이 충혈되며 구역감이나 두통이 함께 오는 느낌. 빛을 보면 무지개 같은 달무리가 도는 느낌이 갑자기 생긴 경우. 이런 상황에서는 오늘은 쉬면 되겠지가 아니라 빠른 평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갑자기라는 단어가 붙으면 바로 행동이 빨라져야 합니다. 여기서 합곡을 어떻게 써야 할까요? 눈이 불편해서 불안해질 때 손등 합곡을 아주 부드럽게, 짧게 자극하면서 호흡을 길게 해보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목적은 눈을 낫게 하겠다가 아니라 내가 지금 무슨 증상을 느끼는지, 갑자기인지, 한쪽인지, 통증이 심한지를 정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셔야 합니다. 지금 시력 변화가 갑자기 시작했나요? 한쪽 눈이 유독 나쁜가요? 눈이 아파서 눈을 뜨기 힘든가요? 두통이나 메스꺼움이 함께 오나요? 이 질문에서 그렇다가 나오면 스스로 해결하려고 버티지 마시고 의료기관 평가를 우선으로 잡으셔야 합니다. 어르신일수록 괜찮겠지가 길어질수록 손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자라면 이렇게 말해주세요. 엄마, 아빠, 오늘은 참는 날이 아니라 확인하는 날이에요. 눈은 기다리면 손해 볼 때가 있어요. 불안해도 같이 가요.
이 말 한마디가 어르신의 미안함과 민폐 걱정을 줄여줍니다. 이제 치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치통은 특히 합곡을 누르면 낫는다는 이야기가 가장 많이 퍼져 있는 분야 중 하나니까요. 치통일 때 눌러서 버티면 더 위험해지는 경우 치통은 정말 괴롭습니다. 특히 밤에 심해지는 치통은 사람을 공포로 몰아넣기도 합니다. 잠이 깨고 심장이 뛰고 얼굴이 달아오르고 머리까지 지끈거립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합곡을 세게 눌러 통증을 눌러버리려 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합니다. 너무 세게, 너무 오래 피부가 멍이 들 정도로 누르는 건 권하지 않습니다. 통증을 줄이려다가 손 자체가 아프고 긴장이 더 올라가서 오히려 악순환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합곡을 보조로 쓰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짧게, 부드럽게, 숨을 길게, 그리고 동시에 관찰합니다. 치통에서 가장 중요한 관찰 포인트는 TV 자막이 이겁니다. 자꾸 겹쳐 보이고 눈이 통증이 뿅뿅해서 몇 번을 국소적인지 깜빡였는데도 딱지거림이 사라지지 아니면 않았습니다. 얼굴 전체로 나이 들어서 번지는지, 그런가 보다. 그렇게 넘기려는 붓기가 순간 있는지, 아래 턱 쪽에서 열감이나 찌릿 발열이 치통이 있는지, 올라옵니다. 이상한 입을 건 벌리기 어렵거나 통증이 한 군데에서 삼키기 끝나지 힘들거나 않는다는 점입니다. 말하기가 불편한지, 숨쉬기가 답답한 느낌이 있는지, 이런 신호가 동반되면 단순한 치통이 아닐 가능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특히 붓기가 얼굴이나 목 쪽으로 퍼지는 느낌이 들거나 침을 삼키기 힘들거나 목이 조이는 느낌이 있다면 지체하지 말고 즉시 의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통증이 치아 한 군데에 비교적 국한되어 있고 붓기나 열이 없고 전신 상태가 비교적 괜찮다면 통증을 관리하면서 치과 예약을 잡는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며칠이고 버티기는 권하지 않습니다. 치아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 커질 수 있으니까요. 여기서 흔한 오해를 하나 바로잡겠습니다. 통증이 줄었으니 염증이 가라앉았다. 이건 꼭 그렇지 않습니다. 신경이 둔해지거나 통증 신호가 일시적으로 변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증이 줄어도 붓기, 열, 전신 무기력, 어지러움 같은 신호가 남아있다면 여전히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 치통이 있을 때 어르신들이 가장 자주 하는 위험한 선택은 밥을 못 먹으니 물도 잘 못 마시고 그 상태로 탈수와 영양 부족이 겹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변비가 더 심해지고 배변 시 힘을 주게 되고 치질 통증이 더 커지는 흐름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통증이 다른 문제를 부르는 연쇄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치통이 있을 때는 통증만 보지 마시고 식사와 수분, 배변, 수면이 함께 무너지고 있는지를 같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너지고 있다면 더 빨리 도움을 요청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이제 변비와 치질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도 참다 보면 되겠지가 가장 위험한 습관으로 숨어 있습니다. 변비와 치질 통증. 참는 습관이 악순환을 키울 때 변비는 부끄러워서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치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노년기 건강에서 배변 문제는 생각보다 큰 신호가 되기도 합니다. 변비가 오래 지속되면 배변할 때 힘을 주게 됩니다. 힘을 주면 항문 주변 혈관이 더 부풀고 치질 통증이 커지고 때로는 출혈이 생깁니다. 출혈이 반복되면
어지러움이나 피로가 심해질 수도 있고 나이 들어서 그렇다로 덮어버리기 쉽습니다. 여기서 합곡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합곡을 누른다고 변비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변비로 배가 불편하고 불안이 올라올 때 호흡을 정리하고 긴장을 낮추는 보조로는 쓸 수 있습니다. 변비는 긴장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긴장하면 배가 더 굽고 화장실에서도 몸이 더 경직됩니다. 그런데 변비와 치질에서 정말 중요한 건 안전선입니다. 다음과 같은 신호가 있다면 단순 변비로 여기고 오래 버티지 않는 게 안전합니다. 배가 점점 더 심하게 아프다. 구토가 동반된다. 열이 있거나 기운이 빠진다. 변에 피가 섞이는데 양이 많아진다. 검은색에 가까운 변이 나온다. 갑자기 체중이 줄거나 식욕이 확 떨어진다. 이런 경우에는 물을 더 마셔볼까? 유산균을 더 먹어볼까? 같은 자가 시도만으로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의료진의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출혈이 반복되거나 양이 많아지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조금 넘은 시간. 치질이겠지로 단정하면 놓치는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치질 통증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증 때문에 겁이 나서 화장실을 미루면 변이 더 딱딱해지고 다음 배변이 더 고통스러워지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그래서 목표는 참기가 아니라 덜 무리하게, 더 안전하게입니다. 안전한 보조의 원칙은 간단합니다. 무리하게 힘을 주지 않기, 오래 앉아있지 않기, 통증이 심해서 땀이 나거나 어지러움이 온다면 혼자 버티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기. 그리고 보호자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어르신이 배변 문제를 말하지 않는 건 게으름이 아니라 부끄러움과 두려움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왜 이제 말해? 라고 하면 다음에는 더 숨깁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 얘기 해줘서 고마워요. 같이 방법을 찾자. 숨기면 더 힘들어져요. 확인하고 편해지자. 이제부터는 오해를 몇 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르신들 사이에서 특히 많이 퍼져 있고 늦추는 선택으로 이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해 바로잡기. 혈자리 하나로 만능이 위험해지는 순간들. 먼저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기만 누르면 다 낫는다. 병원 갈 필요 없다. 약보다 이게 최고다. 이런 말이 왜 위험할까요? 첫째로, 몸의 위험 신호를 숨기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통증이 잠깐 줄어들면 사람은 안심하고, 안심하면 결정이 늦어집니다. 둘째로, 증상의 원인을 놓치게 만듭니다. 치통이 치아 문제일 수도 있지만 감염의 범위가 커졌을 수도 있고 전신 상태가 악화되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눈이 침침한 것도 단순 피로일 수도 있지만 갑작이라면 다른 평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합곡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합곡은 치료가 아니라 정리입니다. 내가 무엇을 느끼는지, 무엇이 위험한지, 어떤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정리하는 도구. 그리고 합곡을 쓰는 순간에도 지켜야 할 안전 원칙이 있습니다. 피부가 멍들 정도로 세게 누르지 않기, 손이 저리거나 통증이 심해지면 멈추기, 통증이 줄었다고 해서 평가를 미루지 않기,
무엇보다 위험 신호가 있으면 누르는 시간을 줄이고 도움 요청을 우선하기. 여기서 짧은 미니 상황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저녁 산책을 다녀온 68세 어르신이 집에서 갑자기 눈이 번쩍거리고 시야 한쪽이 가려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어르신은 합곡 누르면 머리가 맑아진다는 이야기를 떠올리고 손을 누르며 1시간 정도 버팁니다. 그 사이 증상은 왔다 갔다 했고 어르신은 좀 괜찮아진 것 같아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밤이 되자 시야가 더 좁아지고 머리가 더 아파지고 결국 늦게 의료기관을 찾게 됩니다. 이 이야기에서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눈에서 갑자기 이상 신호가 올 때는 합곡이 아니라 빠른 평가가 먼저라는 것. 합곡은 그 과정에서 마음을 정리하는 보조로만 쓰셔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큰 축으로 어르신과 보호자가 실제로 무슨 말을 하고 무엇을 기록하고 어떻게 움직이면 안전한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증상이 애매하게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이상한데, 약간 뿌연데, 그냥 피곤한가? 이 애매함 때문에 시간이 흐르고 시간이 흐르면서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도구는 의외로 기록입니다. 눈이 침침하다면 이렇게 정리해 보세요. 언제부터였는지, 갑자기인지, 서서히인지, 거실 조명이 한쪽인지, 유난히 밝게 양쪽인지, 느껴집니다. TV 통증이 자막이 자꾸 있는지, 겹쳐 보이고 두통이나 눈이 뿅뿅해서 몇 번을 구역감이 동반되는지, 깜빡였는데도 딱지거림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치통이라면 나이 들어서 이렇게 그런가 정리해 보다. 보세요. 그렇게 넘기려는 순간 어느 아래 턱 치아 쪽에서 쪽인지, 치통이 올라옵니다. 붓기가 있는지, 이상한 건 열감이나 통증이 발열이 한 있는지, 군데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입 벌리기, 삼키기, 말하기가 불편한지, 숨이 답답한 느낌이 있는지, 변비와 치질이라면 이렇게 정리해 보세요. 며칠째인지, 배가 점점 더 아픈지, 구토나 열이 있는지, 출혈이 있는지, 양이 늘어나는지, 어지러움이나 심한 피로가 동반되는지. 이 기록은 의료진에게 상황을 한 번에 전달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보호자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보호자는 불안할 때 더 우왕좌왕하기 쉽습니다. 기록이 있으면 지금 무엇이 급한지 가 보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어르신을 안심시키는 말입니다. 어르신은 병원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마음이 얼어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말해주세요. 혼자 두지 않을게요. 지금은 참는 게 아니라 확인하는 거예요. 빨리 가면 빨리 돌아올 수 있어요. 이 말은 단순 위로가 아닙니다. 실제로 빠른 평가가 필요한 상황에서 어르신이 움직이게 만드는 힘입니다. 이제 오늘의 핵심, 위험 신호와 언제 바로 병원으로 가야 하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단어 하나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갑자기. 노년기 건강에서 갑자기는 늘 무게가 큽니다. 먼저 눈과 관련된 위험 신호입니다. 시야가 갑자기 가려지거나 한쪽이 갑자기 안 보이거나 시력이 갑자기 확 떨어지는 느낌이 들면 지체하지 않는 게 안전합니다. 눈 통증이 심하고 충혈이 심하며 두통이나 구역감이 동반된다면 더더욱 빠른 평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조금 쉬면 괜찮아지겠지라는 기대가 손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치통과 관련된 위험 신호입니다. 단순히 아픈 걸 넘어 얼굴이나 잇몸이 눈에 띄게 붓고 열이 나거나 몸이 축 늘어지는 느낌이 들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이 잘 안 벌어지거나 삼키기가 힘들거나 목이 답답하고 숨쉬기 불편하다는 느낌이 있다면 그 순간은 참는 시간이 아니라 도움 요청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변비와 치질에서의 위험 신호입니다. 배가 점점 심하게 아프고 구토가 동반되거나 열이 나거나 전신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는 느낌이 들면 바로 의료기관 평가가 안전합니다. 출혈이 반복되거나 양이 많아지거나 어지러움과 창백함이 함께 오면 더 빨리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치질이니까 괜찮다는 단정은 금물입니다. 치질이 맞더라도 출혈이 계속되면 몸이 버티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원칙을 드리겠습니다. 합곡을 누르든 따뜻한 물을 마시든 잠깐 누워 쉬든 그 모든 건 도움 요청을 늦추지 않을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위험 신호가 보이면 집에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즉시 응급도움을 요청하거나 가까운 응급실로 가세요. 괜히 번거롭게 만들까봐 라는 마음이 가장 큰 장애물이 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의료진은 번거로워서 있는 게 아니라 그 순간을 위해 있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오늘 내용을 생활용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당황하지 않고 안전하게 움직이기 위한 순서입니다. 먼저 증상이 시작된 시간을 잡아보세요. 지금부터 거꾸로. 언제부터 눈이 뿌옇기 시작했는지, 언제부터 치통이 본격적으로 올라왔는지, 언제부터 배가 불편하고 배변이 막혔는지, 시간은 치료 자체가 밤 아니라 10시가 조금 넘은 의료진의 판단을 거실 돕는 조명이 핵심 유난히 밝게 정보입니다. 느꼈습니다. TV 이어서 자막이 자꾸 겹쳐 보이고 갑자기인지 눈이 뿅뿅해서 몇 번을 서서히인지 깜빡였는데도 구분해보세요. 닦이거림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갑자기라면 나이 더 들어서 빨리 그런가 보다. 움직입니다. 그렇게 넘기려는 서서히라도 순간 아래 턱 쪽에서 점점 찌릿 악화된다면 치통이 올라옵니다. 역시 늦추지 이상한 않습니다. 통증이 한 그리고 군데에서 끝나지 동반 않는다는 신호를 점입니다. 체크합니다. 눈이라면 시야가림, 심한 눈 통증, 두통과 구역감. 치통이라면 붓기, 열, 삼킴 곤란, 숨 불편. 변비와 치질이라면 심한 복통, 구토, 열, 반복되거나 많은 출혈, 어지러움. 여기서 불안이 크게 올라오면 합곡을 짧고 부드럽게 자극하며 호흡을 길게 해보세요. 목표는 통증을 없애는 게 아니라 머리를 맑게 해서 올바른 결정을 하는 겁니다. 피부가 아프거나 멍이 들 정도로 세게 누르지 마세요. 조금 누르고 숨을 길게 쉬고 다시 증상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결정합니다. 위험 신호가 있다면 즉시 응급도움을 요청하거나 가까운 응급실로 가세요. 위험 신호가 뚜렷하지 않더라도 증상이 계속되거나 악화된다면 의료기관 상담을 미루지 마세요. 보호자라면 마지막으로 이것만 해주세요. 어르신의 말을 축소해서 듣지 않기. 괜찮다는 말 뒤에 숨은 두려움을 먼저 봐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주세요. 지금은 혼자 버티는 날이 아니에요. 같이 확인하러 가요. 이 한 문장이 늦추는 시간을 줄여줍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손등의 합곡은 만능이 아닙니다. 하지만 통증과 불안이 한꺼번에 올라올 때 잠깐 숨을 고르고 증상을 정리하는 보조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보조가 늦추는 이유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눈이 갑자기 침침해지고 시야가 가려지는 느낌이 들 때, 치통과 함께 얼굴이 붓고 열이 나고 삼키기 힘들거나 숨이 답답할 때, 변비가 심해지면서 심한 복통, 구토, 열, 반복되는 출혈과 어지러움이 동반될 때, 이때는 망설이지 마세요. 응급도움을 요청하고 가까운 응급실로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계신다면 이런 상황에서는 119에 바로 연락하는 선택이 생명을 지키는 가장 빠른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 영상은 어르신 혼자만 듣고 끝내지 마시고 가족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특히 민폐 끼치기 싫다는 마음이 큰 부모님일수록 옆에서 한 번 더 손잡아 드려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힘이 되지만 무엇보다 여러분 가족의 빠른 판단이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오늘도 무사히, 그리고 내일도 무사히. 저는 한동규 63세 노년 건강 닥터였습니다.